왜냐하면 양도를 모르면 잘 모르잖아, 뭔 말인지를. 그래서 그런 말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등기법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체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하는 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런 말을 써요. 이제 그런 말들 여기서 잘 배워간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권리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03번 봤더니 권리변동 원인을 가로해 놓고는 법전에서는 법률 용어로는 법률 요건이라고 쓰여 있지? 이제 그거 하나만 말 바꾸면 돼. 법률 권리변동 원인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시험 나왔던 적이 있어. 10회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안 내, 이런 것들은. 바로 총칙부터 들어간다고, 총칙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권리변동 원인이나 법률 요건이나 같은 표현이 의미는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원인, 요건 이런 걸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는 법률 요건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쓸 거라고. 권리변동 원인 또는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하나는 의사표시 없는 경우.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의사표시 있는 경우를 배워. 있는 경우를.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33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지? 지금은 몰라도 돼. 준법률행위라는 걸. 그럼 이제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겼더니 35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오나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거기다가 메모를 하셔. 법률행위 목적에다가. 우리는 이제 권리변동 원인 중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지. 그럼 맨 위에다가 02번 맨 위에 여기다가 또 뭘 쓰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길라잡이 쓰려고 그래. 그래서 맨 위에다가 길라잡이 이렇게 쓰죠. 길라잡이. 길잡이. 자, 우리는 제 1장 배워요? 5장 배워요? 아까 민법 총칙 편에서 5장 배우지? 그래서 제 5장 법률행위 쓰는 거예요. 제 5장 법률행위.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제 1절 총칙 이렇게 쓰죠. 총칙. 그리고 총칙 하나만 쓰면 또 이상하니까 제 2절까지 하나 써놓으면 법률행위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목적에 대해서 다뤄. 목적. 총칙에 대해서는 뭘 다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고 목적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이라고 그래. 내용.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01번 보셔. 01번 법률행위 의의 나오죠? 거기다가 자 밑줄 그으셔. 01번에 양가로 1번 봤더니 밑줄 법률행위란 이렇게 밑줄. 여러분들 그 번호가 01번도 있고 양가로 1번도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할 테니까 찾아내. 01번에 양가로 1번 봤더니 찾았나요? 법률행위란 밑줄 그으셔.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밑줄. 의사표시를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요소로 하는 밑줄. 법률 요건이다 밑줄. 아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의사표시 들어가는 법률 요건이다 그런 뜻이야. 의사표시 들어가는 법률 요건.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운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밑에 02번에 봤더니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나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양가로 1번 봤더니 단독행위 나오지?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2개겠어? 1개겠어? 그래, 1개 이렇게 단독. 1개. 근데 1개의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이 생기는데 1개만으로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이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을 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있는 나오지? 네. 상대방 있는 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도달 있어야 이렇게만 쓰면 돼. 도달 있어야. 상대방 있는은 도달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없는은 도달 없이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상대방 자, 오른쪽에 써보셔. 자, 35페이지 갔더니 상대방에다가 해놓고 상대방이 중요해, 없는이 중요해? 앞에 있는 것 중복되는 건 제껴놓고, 그리고 구별 개념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냥 상대방 없는 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는 도달 없이도. 도달 있어야 도달 없이도. 도달 없이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갑이 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되겠는가, 이걸 공부하는데, 의사표시를 통해서. 그러면 갑이 생전에 내가 죽게 되면 이 토지를 을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요? 예, 유언. 그럼 이 유언은, 유언장 작성이 우리는 지난주에 11월 11일 날 처음 만난 것이야. 11월 11일 날 유언장 작성을 했지. 그리고는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시점에 사망하면 그 유언장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겠어? 전달 안 되어도 효력이 생기겠어?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의사표시, 지금 유언은 의사표시 2개의 합치야? 1개야? 1개. 1개가 그러니까 단독 아니냐? 의사표시 1개. 나 유언한다 그러면 누구 동의 얻어야 되겠어? 동의 얻을 필요 없겠어? 단독 1개. 그럼 의사표시 했지? 그럼 죽으면 효력이 생겨?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겨? 도달 없이도 그러잖아. 이걸 유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서 건물 받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면 안 돼. 건물 받을 사람이 을이 있으니 상대방 있는데 또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 거야.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느냐, 우리는 전달을 도달이라고 하거든, 민법에서. 그냥 바꾸자고. 다른 도달이 있어야, 도달 없이도. 그러니까 도달해야 돼, 도달 없어도 돼. 그런 건 상대방 없는. 이해하셨냐고? 근데 그걸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구제 못 해줘. 그걸 가지고 어렵다 하면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아, 이거 이해됐으면 넘어가야지. 그러면 갑이 이번에는 을과 계약을 했는데, 우리 미성년자를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배웠거든, 지난주에. 또 이 얘기하면 갑이 의사표시 할 때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근데 미성년자가 의사표시 했다면 일단 유효로 했다가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갑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 그러면 제한능력자에는 우리 지난주에 미성년자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있고, 그냥 그것 복잡하니까 미피피라고 외우자고 그러지 않았어? 생각나?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손 드셔. 오늘 처음,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 학원이? 아, 서운해 죽겠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의사표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어. 몇 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식적으로 공부해봐. 10년 되기 전에는, 자, 내가
내가 너하고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이게 취소거든. 취소했지. 여기다 취소장을 써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했다고.